비교시의 영화일기 76번은요, 소년 시절의 너입니다. 이 소년 시절의 너, 재개봉도 통했다. 진짜요. 이거 세 번째 재개봉한 거예요. 어, 한국에서. 나는 세 번째 개봉할 때 가서 봤는데, 이거 최근에 누적 관계수 21만 돌파, 9월 10일자 최근 기사 제목처럼 진국상 감독의 2019년 영화 소년 시절의 너는 홍콩 금장산 영화제 8개 부분을 석권하고 중국에서만 한화 2,9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블로그에 기묘한 육아일기에 수록된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너무 저 줄거리를 잘해 주셔갖고 그냥 퍼왔습니다. 수험생 첸니에는 좋은 대학에 가서 지금의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에 매진한다. 가족은 어머니와 자신 둘뿐이지만 어머니는 에, 이, 그 물건을 파는데 불량 물건을 팔아요. 그리고 이제 다단계 같아요. 다단계가 그래서 사기꾼이 되죠. 쫓기는 신세라 대부분의 시간을 첸니에는 혼자서 보낸다. 그러나 어느 날 학교 폭력을 당하던 같은 반 학생이 첸니엔을 보며 나를 괴롭히는데 왜 너희들은 다들 모른 척해? 라는 질문 아닌 질문을 하고 그날 그 여학생은 학교에서 뛰어내려 죽게 된다. 그걸 첸니엔하고 같이 우유를 급식을 가지러 가다가 놓고 가서 뛰어내려요. 그걸 본 거죠. 다른 학생들은 사망한 그 모습을 연신 핸드폰으로 찍어내는데 첸니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 학생을 덮어준다. 같이 하던 같은 반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눈앞에서 죽었으니까, 그랬겠죠. 그, 이게 이제 학교 폭력 당하다 그랬으니까 그 학교 폭력의 상대가 첸니로 바뀌어요. 경찰한테 신고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혼내주고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인물은 세 명이지만 어, 나머지 학생들도 그 분위기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며 모두 각계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일이에요. 괴롭힘의 정도가 세져서 결국은 형사에게 가서 모든 일을 말하고 그 결과 학교 폭력 주요 인물 3명은 정학을 당하게 되고 담임 선생님은 전국을 하게 된다. 그 와중에도 학교에서는 무조건 버텨라, 견뎌라, 시험이 코앞이다. 우리도 입시할 때 이렇게 겪었죠. 라고 하며 공부에만 열중한 것을 요구하며 첸니엔 역시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폭력은 점점 심각해질 뿐이다. 첸니엔은 길을 가다가 맡고 있는 샤오베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사건을 계기로 둘은 만나게 된다. 첸니엔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늘 싸움만 하고 다니는 양아치라고 그러죠. 샤오베이를 무시하고 거리를 두려 하지만 나중에 점점 심해지니까 결국은 경찰이 뭐 도와주거나 교사가 제대로 도와줄 수 없죠. 사사로운 것까지.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는 첸니에는 샤오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괴롭히는 학생들이 첸니의 집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갈 곳이 없게 된 첸니에는 샤오베이의 집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공부에 집중한다. 다소 애매하고 어색했던 둘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점점 깊어진다. 그러나 어느 날 게임을 하고 있던 샤오베이는 강간범을 찾고 있는 형사에게 잡혀가 하루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풀려나는데 바로 그날 어, 첸니에는 폭력 가해자들에게 붙들려 맞고 머리를 잘리고 옷까지 벗겨지는 등 가진 폭력을 온갖 가진 폭력을 다 받게 되고 심지어 영상까지 찍히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샤오베이는 그들을 찾아가려 하지만 첸니엔이 그를 말린다. 그러나 얼마 후 학교폭력의 주동자가 첸니엔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며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얘도 대학을 베이징 대학을 가야 돼 북경 대학을 가야 되니까요.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은 다 듣겠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하며 뒤돌아선다.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것을 그녀는 계속 첸니엔을 따라오며 함께 첸니엔을 괴롭히던 자신의 친구들을 욕하고 이제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고 말을 하고 첸니에 다녔던 대학교에 자신이 간다고 하며 베이징대 간다고 그래 자기도 심지어 돈을 주겠다고 그 돈이면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냐고 속을 박박 긁어댄다. 너무하죠. 참을 수 없으니까 첸니에는 그녀를 미는데 저로 가고 밀었는데 계단을 굴러떨어져 죽고 말아요. 사고사죠.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샤오베이에게 알려주고 영화에 이렇게 쭉 나오진 않고 섞여서 나와서 이제 혼란스러울 텐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샤오베이는 친구 아버지의 차를 빌려 시신을 수습하는데 비가 많이 왔던 수험 시험 당일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고 만다. 유력한 용의자로 오른 첸니엔을 제시해 샤오베이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자신이 첸니엔을 스토킹하고 강간하려 했음을 말하며 첸니엔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한다. 그 둘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첸니엔은 바로 풀려나고 풀려나는 그게 바로 이제 그 대학 입학 시험을 이틀에 걸쳐서 주관식으로 보는데 그 두 번째 날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수험 치는 결과는 매우 좋다. 매우 좋은 정도가 1등급이 540점인데 첸니는 그보다 100점이나 더 넘게 받은 그러니까 뭐 아주 우수한 거의 1등급 이게 결국 전교 1등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심쩍 어떤 형사가 첸니을 찾아가 샤오베이가 미성년자가 아니다. 널 속인 거다. 그는 며칠 전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첸니이 결국 자백을 하게 돼. 화를 내죠. 왜 괴롭히냐고 우리 둘을. 이때 첸니엔이 샤오베이를 찾아가 둘을 마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고 울고 하는데 그 장면이 매일 인생 깊었다. 고백한 다음에 둘이 만나게 해주는 거죠. 첸니엔의 자백으로 인하 수십 년에서 수년으로 그 형량은 줄게 된다. 첸니엔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었고 샤오베이는 여전히 그녀를 뒤따라다니며 그녀를 보호하며 영화는 끝난다. 이 영화는 선생님이 결국 선생님이 됐어요. 첸니엔의 다음과 같은 영어 수업 장면.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뭐, 사고로 인해서니까, 괴롭혀서 화가 나서 밀치고 사고 난 거니까, 음, 크게 영향을 받지, 선생님이 되는데 지장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굳이 시체를 숨길 필요도 어떻게 보면 없었던 건데, 그죠? 오프닝과 클로징 장면에 배치하여 근데 이제 공부를 하려면 숨겼어야 되는 거죠. 시험 보려면. 브레이트의 낯설게 하기, 디퍼밀리어라이전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그 앞뒤에다가 엉뚱한 얘기를 배치를 해서 액자 소설 같은 느낌, 그지? 음, 액자 소설 같은 음, 양식, 음, 양식으로. 그러니까 내 본문이, 그지? 그 본문이 영화의 주요 서사가 본문이 액자 소설 같은 양식으로 제공되면서 샤오베이 천양새 이 사람이 저거래요. 그 뭐지 음, 가수 중에 한 명이래요. 그 유명한 가수 그왜그 그룹 보이 그룹 있죠. 거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신인으로 이때 나온 거래요. 주동훈은 원래 유명한 영화 배우였고요. 이 소년 시절의 사랑 얘기를 과거의 회고 대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되게 아름답고 멋있는데 그거를 해상 장면으로 만들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의미를. 이 첫 장면이 이거예요. 핵심적인 장면이. 워즈와 유스트는 어떻게 다르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워즈는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인 첸니엔이 This used to be our playground. 두 가지 모두 과거의 말을 하지만 used to는 이제는 used to be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두 번 나와요. 오프닝에도 나오고, 뒤에 그 영화 시작 전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또 이게 나와요.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진짜 된 거죠. 유스투비 용법을, 그 유스투비가 뭐냐면, 과거 일을 말하지만 유스투비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과거는 과거인데 이제 현실은 아니다는 거죠. 단절돼 있다는 거죠. 유스투비 용법을 활용한 이 감독의 메시지죠. 이건 정확하죠. 감독의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이게 맨 처음에 이게 뭐지? 왜 수업 시험을 말하지? 이러는데 나중에 분명해져요. 이게 이제 관객의 영화 관람 경험이 되는 거죠. 음, 분석을 하자면
플레이그라운드가 놀이터잖아요. 그치? 학교가 놀이터이던 전근대 요순 시절이 가버렸다. 그런 거죠? 는 거죠. 그거는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 놀이터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학교, 지금 우리도 그런 학교를 다녔죠. 근대 자본주의를 위한 순종적 노동자를, 그지? 공장 제도, 같은 제도로 장산하는 교육제도. 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폭로하려는 감독의 메시지죠. 그죠? 그 메시지가 오프닝과 클로징 장면에 기필코 근대 국가의 전문가 선생님이 된 여성 주인공의 수업 내용. 그죠? 으로 잘 요약돼 있어. 그렇죠? 니들도 버티고 나가서 과거는 묻고 새롭게 해야 돼. 엄마가 그래요. 엄마 너 많이 고생시켰지만 조금만 참아. 너 대학 졸업하면 우린 지옥 탈출이다. 너한테 정말 미안해. 많이 어서 들은 것 같은 한국에. 이 학교에서는 이래요 또. 고3 모두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다. 맹세합니다. 대표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맹세합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신감과 웃음을 무장하고 영광의 그날을 위해 땀을 흘립니다. 애들 하는 표정을 봐야 돼요. 엄청나요. 마치 교육 영화 같아 보이는 에필로그. 이 영화 다 끝난 다음에 에필로그로 뭐가 나오냐면 남성 주인공이 나와서 내레이션을 해요. 아예. 학교 폭력을 우리 방지합시다 어쩌고.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를 그렇게 막 정확하게 말하지? 교육 영화처럼 그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중국 경찰도 아주 긍정적으로 과도하게 강조해요. 경찰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인데 공산당 일당 독재의 현실, 그지? 그러니까 이 검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경찰도요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해요. 양형사. 요즘 이런 일은 너무 흔해요. 얼마 전 고등학생들이 친구를 때리다가 죽였지. 가해될 진술을 들어보니 정말 사람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애는 없더라고. 폭력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아. 교장은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교사는 가해자 부모와 얘기하라고 하지.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 난 현전에서 이래요. 자식은 1년에 한 번 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지? 이런 식으로 대사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모범 답안처럼 보이죠? 이게 다 검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술의 자유를 가하는 정치가 느껴져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천재 예술가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 그 영화의 그 주요 내용이 전교 1등 여학생하고 조무레기 양아치의 센티멘탈한 사랑 이야기로 얼핏 보이는데 그렇게 추정되는 통속성을 벗어나는 사랑의 상상력을 영상미로 재현함으로써 감독의 창조업 능력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보다 훨씬 영화가 더 멋있어요. 관객이 영원히 고양되는 경험을 하게 할. 이게 마지막 장면의 결정적인 장면의 대화예요. 첸예 나를 잘 봐. 모르겠어? 난 아무것도 없는 놈이야. 머리도 나쁘고 돈도 미래도 없어.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어. 그 여자에게 행복한 결말을 주고 싶어. 난 널 떠나지 않아. 난 미성년자야. 감옥에 오래 있지 않을 거야. 네가 대학 졸업할 때쯤 나도 석방될 거라고. 난 아무 데도 안 가. 너만 잘 살 수 있다면 난 패자가 아닌 거야. 내가 먼저 세상에 나가면 내가 널 찾아갈게. 싫어. 첸옌, 어른이 되는 우리 다시 만나는 거야. 잊지 마라. 너 나한테 갚을 거 있다. 처음에 강요된 키스를 해요. 이게 첸옌이 그 샤오베이 맞는 걸 보고 신고를 하니까 다른 양아치 애들이 둘이 사겨? 한번 뽀뽀해. 이래갖고 이제 억지로 뽀뽀를 한번 하거든요. 그거하고 위에는 뭐예요? 겉으로는 강요된 듯한 이게 성폭력하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요된 듯한 자발적인 키스 장면이죠. 이걸 제외하면 관객이 예상할 수 있는 섹스 장면이 없어요. 이거 끝이에요. 양아치 베이의 자발적인 절제로 실현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육체적인 열정, 정신적인 낭만, 정동적 다정함을 포월하는 영적 합일의 길.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보여줘요. 이게 혼란스러운 세상의 경찰서 신문 장면에서 실제로 성공적으로 재현돼요. 첸리엔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누군데요? 베이. 내가 첸리엔을 돕는다고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둘이 아주 경찰을 따돌려요. 그러니까 그, 이 베이가 맨 처음 만났을 때는 첸리엔한테 그래요. 신분 보호를 제안을 하죠. 근데 처음에 장면은 어떠냐면 신분의 차이만큼이나 첸리안과 뚜렷해는 베이의 열등한 지적 수준을 보여줘요. 샤오베이가 이래요. 맞다가 이제 자기도 맞으면서 이건 어때?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나한테 돈만 내. 첸리안이 어이가 없죠. 자기도 맞고 살면서 나를 지켜준다고?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갚아주거든. 넌 그렇게 살아. 난 명문대에 갈 거야. 너랑은 달라. 우리가 다르다가 아직 모르겠어? 기산대학 안 나면 내가 당하는 거야. 그럼 넌 어느 쪽이야? 근데 이런 식의 수준이었어요. 샤오베이가 맨 처음에는. 그러나 이 장문 가서 이제 이 베이의 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장문 예상 시험 문제 이게 이제 우리도 장문을 보죠. 시험을 본고사에서 그 하수구 속에서도 별을 볼 수 있다는 구조를 보게 해요. 시험 문제를 보게 함으로써 그게 진짜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영적 성장의 길이 근대 학교 교육 제도를 경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베이도 하수구 속에서 별을 볼 수 있다. 이 구조를 장문을 하지 않더라도 베이징 대학의 시험을 그 장문을 잘해서 시험에 붙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지 이 영화가. 첸링이 양아치 베이와 이 대화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그 이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의 대조 실험군으로 그러니까 이 대화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실험군으로 누구를 보여주냐면 동급생 공부도 걔도 잘하는 애인데 걔는 얌전한 학생이죠. 그 동급생 이상이라는 학생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비교를 해보면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아까 우리 대화가 어떤 수준이 봤잖아요. 이 사회 지도층이 될 예정인 학생 이상이나 미래를 전망하는 담임보다 베이의 사태 판단 능력이 더 뛰어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 그러잖아요. 너 먼저 나가고 나는 내가 대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샤오베이가 그래요. 넌 뭐 하고 싶어?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기. 똑똑한 사람이 돼서 인생의 답도 찾고 가능하면 세상을 지키고 싶어. 샤오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노력해 보려고. 이렇게 할까? 넌 세상을 지켜. 난 너를 지킬게. 이게 샤오베이의 판단이죠. 한인 선생님 보세요. 걔들 다 정학당했는데 대학 입시는 볼 거야. 다 아직 어리잖아. 두 번째 기회는 줘야지. 넌 다 있고 열심히 공부해라. 첸옌, 넌 옳은 일을 했지만 그로 인해 내 인생에 그림자가 생길 거다. 하지만 위를 보면 빛이 있어. 늘 빛이 있어. 어, 난 책임을 지고 떠난다. 새 담임이 올 거야. 몽롱한 전망이죠. 이상 동료 친구죠. 한 달만 참아. 베이징으로 떠나면 돼. 그때까지 못 버티면 후샤오 디에처럼 되라고 자살한 학생이요. 걔는 너무 약했어. 애들한테 당한 걸 못 참은 거야. 걔만 약한 게 아니야. 너와 나도 마찬가지라고. 반박당하죠. 첸니안한테. 후샤오 디에가 그때 나타나요. 걔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왜 너희는 보고만 있니? 자잘한 샤오디의 대사가 후샤오디의 대사가 이상의 첸니엔과의 실패한 소통 직후에 삽입된 건 의도적이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료 학생들은 첸니엔을 못 도와줘요. 근데 이 후샤오디의 자살은 사실 현재 2024년 현재 한국 사회 또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부모, 교육, 경찰 등 군대 제도가 못 도와주죠.
학교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거. 이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당한 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해 확인해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나 친구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해결책은 이 영화에 있어요. 소년 시절의 나는 이 영화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의 인간관계라는 게 응?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전부 다 얄팍한 수준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작은 외부 충격에서도 배신해요. 쉽게 부서질 정도로 약해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육체 정도도 못 돼. 육체적 열정의 차원도 못 간다는 걸 폭로해요. 그러니까 아주 한심한 차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이 학교 폭력의 육체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건 뭐냐면 의사소통의 효과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로서 응? 그 가해자들이 힘이 없다, 실질적인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영화 서사의 극적인 드라마 작업,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어, 나는 복수 안 할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여주인공이 응? 가해자 웨이라이를 계단에서 밀쳐서 우발적으로 죽게 하는 복수가 아닌 복수죠. 복수 아닌 복수 형태의 사고사를 연출해요. 이건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으로써 더더군다나 전근대적인 복수가 불필요함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정말 내 옷을 벗기고 동영상까지 찍고 그렇게 구타당했는데 공부가 돼? 진짜 그래요. 첸니엔에 뭐가 있냐면 회복 탄력성, 그 집중력에 진심으로 놀라는 왕형사의 단과된 신문 장면에서도 복수라는 개념에 집착하는 여성 경찰과 달리 첸니엔은 어때요? 성공적으로 복수의 차원을 넘어가요. 신문 장면이 괴롭힘 당한 게 제 잘못인가요? 내가 겪은 일은 마음 아프지만 어른들을 믿고 말했어야 우리가 도와주지. 누가 나를 도와줘요? 그때 촬영하던 사람, 구경꾼, 그렇게 당한 건 내 탓이라고 손가락질한 사람. 그래서 혼자 해결한 거야? 웨이라이한테 복수하려고? 왕영사는 복수를 생각하는 거죠. 다들 복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입학 시험 때문에 꾹 잡고 견디는 거 그거 잘못인가요? 이게 이 세상 원리라면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고 싶으세요? 아픈 말이죠. 그리고 진짜 아이를 안 낳죠, 요새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주인공 연인들의 그 영적인 합일의 수준에 비하면 여성 주인공 첸리엔이 위에서 분명히 지적하듯이 가해적으로 그다음에 학교와 경찰 등 공적 기관, 근대 공적 기관 그리고 군속에 속한 경찰과 교사 등 전문가들은 대학에 가면 무조건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등 무지한 엄마처럼 육체적 욕망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저차원에 속해 있어서 응?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 해결책이 없어요. 사실. 켄님, 이 첫 번째 신문 장면이에요.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다 말씀드려. 중요한 문제니까 다 말해. 선생님들이 지켜줄게. 넌 걱정할 것 없어. 동영사. 왜 옷을 덮어준 거니? 넌 얘를 모른다고 했잖니. 아님. 수업 시작했네요. 그 시험이라 수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영사. 하지만 학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첸님. 후 샤워 뒤에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을 것 같아서 덮어줬어요. 세월호 비극의 기억이 있는 한국인에게 위와 같은 대화는 특별히 불편한 심정을 들게 하는 거죠. 참고 기다리라. 그래 다 죽었죠. 후 샤워 뒤에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 존엄성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 첸예엔이죠. 이 첸예엔의 용감한 행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와 경찰의 저급한 영적 수준이 이 최초의 신문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는 거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나중에 어른이 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정영사가 1대1로 토론을 하게 되는데,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첸니엔. 시험 끝나면 어른이 되겠죠? 엄마는 나이 들면 좋은 게 있대요. 잘 잊어버린다고. 결국 다 잊을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어른이 되는 법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네요. 첸니엔, 정형사. 첸니엔 내 말 들어봐. 어른 되는 건 다이빙 같아. 생각하지 말고 눈 감고 뛰어들어. 하지만 강에 모래, 돌, 조개도 있을 거야. 하여간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야. 육체, 정신, 감정, 정동, 영성의 이 필자의 인간 경험의 4단계 논에서 응? 교사와 경찰 등 근대 자본주의, 배금주의를 신봉하는 육체적 욕망하고 첸양과 베이의 영적 합일의 차원 사이에 두 개가 더 있죠. 이게 요거. 그만큼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여기 차원이고 이 사람들은 이 연인들은 여기 차원이고요. 정신적 이념과 감정 정동이라는 두 개의 차원이 더 있어요. 그 영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첸옌이 무혐의로 풀려나서 대입고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할 정도로 성공하는데 대질신문이야. 나중에 대질신문까지 이르는 경찰서 취조실의 멋진 시퀀스가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근대 교육제도에 구속된 고등학교 여성 주인공과 소위 무식한 양아치 남성 주인공에 의해 경찰과 교사라는 어른들의 근대 세계가 한격 경멸받는 처리로 전락해버린다는 게 이 영화의 통쾌한 관람 경험 중 하나예요. 그래서 풀려나서 시험 보게 되죠. 이 영화 소년 시절의 너가 경찰과 경찰이 있다. There is police and police라는 자크 데리다의 어, 근대법 체제 비판 모범 사례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검열이 있겠죠. 그거를 예술적 창조력으로 돌파한 감독의 역량이 돋보여요. 자기 업무에 문자 그대로 충실한 강형사의 나무랄 데 없는 수사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착한 학생이고 하나는 조물하기 양아치인데 둘 다 자백시켰네. 진짜 경찰이 됐군. 비겁한 방식으로 자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양형사가 강형사의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럼 한심한 일한 거죠. 응? 근대 사회 자체에 내장된 모순에서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학교 폭력 문제, 그죠? 그게 이제 자살까지 이르니까 자살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 앞에서 해결책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교사와 학 경찰이 아니라 폭력배의 선의에 의한 보고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2004년 지금까지 변함없다는 사실이 이 영화가 성공적으로 재개봉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소년 시절의 나는 상식적으로는 커플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커플이 영적 합일의 이상적 모델이 되는 영화 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근대 사회의 다중 위기를 외부에서의 폭파가 아닌 응? 내부로부터의 내파의 방법론으로 혁명적으로 변혁하여 다가올 민주주의 형식의 탈근대 공동체를 선구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일자가 유튜브 동영상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주창해 오던 모험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년과 베이의 사랑의 대화는 처음부터 육체적 열정이나 정신적 낭만의 수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동적 다정함의 차원에서 단거기 시작해. 아빠? 아픈 건 익숙해. 언제부터? 13살 때부터. 첸니엔, 나한테 아프냐고 물어본 건 네가 처음이야. 첸니의 범죄 사실을 고백한 직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죠. 감옥형을 앞둔 최종 이별의 순간에 허용된 면회 시간의 대화에는 이거 진짜 장면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둘이 보는 시선, 서로 보는 눈동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만 보면
영적 합의의 차원이 확인이 돼. 처음에 시험 장문 주제가 뭐였어? 20년 후에 쓰는 편지. 두렵니? 예전엔 그랬지. 지금도 약간 두려워. 너는. 나도 약간 그랬니? 이제 괜찮아. 넌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니? 대답해봐. 햇님, 인생의 가정법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가정법은 싫어. 샤워베이가 훨씬 더 수준이 높죠? 뒤집혔어요. 이건 범행에 발각된 범죄자들의 비극적 결말 장면이 아니에요. 그렇죠? 결말 장신이 아니에요. 정형사의 관계에 의한 공권력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런 난관을 미래의 사랑의 공동체의 힘으로 가볍게 뛰어넘을 진정한 승리의 순간, 응? 이 장면이라는 것이 응? 이 영화의 힘인 거죠. 이는 영어 선생님이 된 첸니엔의 수업신과 여전히 첸니엔을 조용히 따르며 보호하는 성인이 된 데이의 마지막 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